안녕하십니까. 폭염 관련 KBS 뉴스특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35도, 대구, 광주, 대전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가급적 낮 시간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유경 기자, 서울도 기온이 많이 올랐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낮 시간이 되면서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햇볕 아래 이렇게 잠깐만 서 있어도 계속 땀이 날 정도인데요. 이 무더운 날씨 탓에 주말인데도 나들이 객은 평소보다 적은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와 광주, 대전 36도, 안동 37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한때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잠깐 기온이 떨어질 순 있지만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올라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야 하고요.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통해 햇빛을 차단하고 물병을 꼭 챙겨서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은 온열 질환 초기 증상입니다.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하고요. 주차된 차 안에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는 것도 이런 날씨에 절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올여름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자 수는 1,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0명에 이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처럼 폭염특보가 13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가 20명에 이르는데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찜통더위에 다음 주엔 태풍의 영향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준호 기자, 지금 가장 더운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예, 지금 가장 더운 지점은 안성시 고산면입니다. KBS 재난감시 CCTV가 비추고 있는 곳은 인근에 있는 안성시 구수교 지점인데요. 일부 논, 또 밭, 또 작업장이 보이는데 작업자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휴일이기도 하고요. 안성시 고산면의 기온을 보면 37.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온 지도를 살펴보면요. 붉은색이 30도를 넘는 지역이고 보라색은 35도를 넘는 지역인데요. 이제 정오를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미 보이는 것처럼 30도를 넘었고 35도가 넘은 곳도 곳곳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지역도 이 지역인데 32.7도를 기록 중입니다. 실제로 오늘 전남 화순, 구례, 경북에는 경주, 상주, 안동, 의성, 군위, 성주, 칠곡, 경남에서는 양산, 밀양, 창녕에 최고 기온 37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폭염의 양상은 지난 평일 사이의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폭염이 심해서 최저 기온 30도가 넘었던 초열대야까지 나타났던 이 강릉 등 영동 지방의 폭염이 평일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서쪽 지역은 여전히 폭염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폭염주의보와 경보 현황을 보겠는데요. 예, 여전히 폭염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유지 중입니다.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휴일이더라도 기억하시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길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죠.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오후 4시에 발표한 온열질환 통계를 보시죠. 88명의 신규 온열질환자가 나왔고요. 1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2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기간 동안 9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던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모입니다. 이래서 5년 전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해 당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어디서 사망했는지를 보니까요. 작업장보다는 집과 또 주거지 주변 그리고 농가 밭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게 5년 전에 있었던 게 확인됩니다. 특히 실내인 집이라고 해도 취약계층에게는 안전하고 시원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나 주변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태풍 카눈까지 한반도 상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 현황판 보고 계시는데요. 내일쯤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북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에 일본 규슈 등을 거치고요. 수요일에는 동해상으로 들어서면서 오는 목요일 10일쯤에는 부산 인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폭염도 폭염이지만 다음 주에 이 태풍 대비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새만금 잼버리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잼버리의 K-팝 공연이 오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온열 환자 발생에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지원 인력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부 국가가 현장에서 철수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안전사고와 온열 질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오늘로 예정됐던 K-팝 콘서트를 오는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참가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버스 132대가 추가됐으며 영내 셔틀버스도 2배로 늘려 운행 간격이 10여 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의료 지원을 위해 의사 17명과 간호사 18명 등 의료 지원 인력 55명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영지 곳곳에는 그늘막 69동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대회 기간 청결 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서도 청소 인력 930명을 추가 투입해 모두 1,400여 명이 청결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고 조직위 측은 전했습니다. 생수는 1인당 하루에 5병 이상 지급하고 냉동 탑차 16대도 운영 중입니다. 민간 기업과 다른 지자체에서 생수와 이온 음료, 화장실 등에 대한 후원과 지원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북 지역 스카우트 일부 대원들이 대회 기간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오늘 조기 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잼버리 조직위와 경찰 측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낮에 안동의 기온이 37도, 대전과 광주도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은 곳은 70mm 넘게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대부분 3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서울이 35도, 안동 37도, 청주 36도 예상됩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